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바로 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세포 분열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포 분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 포, 분열과 그리고요 생식 세포 분열이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체세포가 무엇이고 또 생식세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생식세포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정자, 난자, 자, 이런 게 바로 생식세포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동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식물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꽃밥, 또한 밑씨, 이런 게 식물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이 생식세포입니다. 생식, 뭐예요? 자손을 낳는 거죠. 정자, 난자, 이런 거나 아니면은 꽃밥, 밑씨, 이런 게 바로 생식세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체세포는 뭐냐? 체세포는 이러한 생식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가 다른 모든 세포를 다 우리는 체세포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 살이 있는데요. 이 살은 체세포죠. 그쵸? 그렇습니다. 여기 눈, 코, 입, 귀 다 체세포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뭐 이렇게 간 또는 소장, 대장, 위 이런 것도 다 체세포인 거죠. 오로지 정자, 난자, 꽃밥, 밑씨 이런 것만 생식세포인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생식세포와 체세포 분열 중에서 이 체세포 분열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세포를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색깔을 잠깐만 바꿀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세, 포, 분열을 공부합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사실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우선 자, 색깔을 달리 자, 간기 그리고 핵분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핵분열은 사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5단계로 체세포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핵 분열을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한 거는요.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통해서 핵이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을 하면 나오는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생기는 결과를 먼저 살펴보고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좋은데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모세포와 처음 세포를 모세포라고 합니다. 나누어지기 전 세포를요. 자, 모세포와 딸세포에 무슨 수가 같다? 그렇죠. 염색체 수가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바로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같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2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생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체세포 분열은 결국 하나가 2개가 되는 겁니다. 몇 개? 그렇습니다. 2개가 되는 겁니다. 2개. 알겠죠? 자, 이 두 가지 결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 되는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체세포 분열 본격적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알아봅시다. 체세포 분열. 우선 간기, 또요. 그렇습니다. 전기, 또요. 중기, 또요. 후기. 자, 말기는 몇 개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2개가 생깁니다.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간기, 자, 다음에요 전기, 그 다음에요 중기, 그 다음에요 후기, 마지막에 말기인 거죠. 자, 요거는 세포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간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간기는 바로 요 뭐가 있다? 핵막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녹색은, 이 연두색은 세포막이고요. 요거는, 요 주황색은 핵을 감싸는 막, 핵막입니다. 자, 핵막 안에는 뭐가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염색사가 존재합니다. 자, 염색사 긴 거 2개랑 또 짧은 거 2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죠. 자, 간기의 특징인데요. 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써줄까요? 자, 간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색깔 뭘로 할까요? 자, 간기는 첫 번째, 바로 유전 물질의 양이 몇 배가 된다? 그렇습니다. 2배가 됩니다. 자, 이게 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여기서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유전 물질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DNA를 말하죠. 즉, DNA 양이 2배가 되는 게 바로 간기입니다. 자, DNA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DNA와 단백질을 합친 바로 염색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염색사의 양이 2배가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DNA 양이 2배가 된다. 염색사의 양이 2배가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간기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는 이거겠죠. 자, 실제로는 여기 잠깐 그릴게요. 나중에 지우겠지만, 자, 이게 자, 똑같이 핵막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개인 거죠. 뭐가? 염색사가 또는 DNA가, 유전물질이 이렇게 2개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간기를 거치면서, 자, 요 색으로 하면 헷갈리죠? 요거, 그리고 바로 뭘 거치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간기인 거예요. 간기를 거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요. 한마디로 유전물질의 양이 몇 배가 됐다? 2배가 된 거죠. 간기를 거치면서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간기 다음에 유전물질 맞죠? 염색사의 양이 2배가 됐잖아요. 긴 게 2개, 또 짧은 게 2개가 생겼죠. 자, 이제 전기를 봅시다. 자, 전기는 어떻게 되냐? 전기는 이 주황색인 핵막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염색사라 그랬죠. 자, 다시 요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염색 뭐예요? 사입니다. 자, 이 염색사가 뭘로 변하냐? 그렇습니다. 염색체로 변합니다. 이 긴 거 하나가 염색 분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꼬여가지고 하나가 되고요. 또 요 긴 게 하나가 요거 염색 분체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자, 긴 거 2개가 이렇게 만났고요. 가운데는 서로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X자 모양처럼 보이죠. 자, 다음에 짧은 거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그러면 짧은 거 이렇게. 자, 짧은 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염색사 하나는 요거 한 덩어리를 나타낸다. 지금 염색사가 긴 거 2개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또 짧은 거 2개니까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전기의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전기는 바로 어떤 색이 좋을까요? 자, 어떤 색이 좋을까요? 어떤 색? 이걸로 할까요, 그냥? 아니, 색깔 이상한데. 자, 어떤 색이 좋을까요?
요색? 아니에요. 그냥 회색으로 하죠. 자, 여기 보면 얘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방추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방추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염색사가 뭘로 변한다? 염색체로 변합니다. 자, 전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표 치고요. 전기는 왜 중요하냐?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기는 핵막이 어떻게 된다? 핵막이 사라집니다. 핵막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염색사가 뭘로 변해요? 그렇습니다. 염색체로 변하죠. 자, 염색사가 염색체로 변했어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방추사가 나옵니다. 없던 방추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방추사 볼까요? 방추사 무슨 뜻이요? 방출한다. 뭐 이렇게 원뿔형 이런 식으로 방출한다. 사가 무슨 사자예요? 그렇습니다. 실사죠, 실사. 그러니까 방출하는데 식을 방출하는데 그 원뿔형 모양으로 방출한다. 이래서 방추사예요. 그런 실이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주세요. 여기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실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기입니다. 중이 무슨 중자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중자입니다. 바로 이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는 거죠. 자, 이거 긴 거예요. 긴 게 가운데. 또요. 짧은 게 가운데. 자, 이렇게 배열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방추사 때문이죠. 방추사가 얘네랑 가운데랑 연결이 되고요. 이쪽에서도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어디 배열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죠. 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염색체가 어디 배열되어 있다? 가운데 배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염색체가 세포의 가운데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볼게요. 자, 이제 후기인데요. 후기는 어떻게 되냐? 자, 요게 나뉩니다. 나뉘어요. 왜? 여러분, 요 방추사 있잖아요. 요 방추사가 짧아져요. 처음에 생겼다가 이제는 여기와 붙은 다음에는 다시 얘네가 쏙 짧아집니다. 자, 어때요? 양쪽에서 여기랑 여기 양쪽에서 짧아지니까 요 가운데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끌립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후기에는요, 바로 이 방추사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얘보다는 짧아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양쪽에서 끄는 게 되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원래 붙어있던 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후기입니다. 자, 후기는요, 결국 바로 이 염색 분체가 어떻게 된다?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가 양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기를 볼까요? 자, 다 왔습니다. 말기를 볼게요. 말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다시 뭐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핵막이 생기고요. 자, 이렇게 염색체가 뭘로 바뀐다? 염색사로 다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말기는요, 바로 핵막이 어떻게 된다? 다시 생겨요. 그리고요, 염색체가 뭘로 변한다? 여기 밑에 쓸까요? 염색사로 변해요. 자,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방추사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이렇게 점점 짧아지다가 방추사가 사라집니다.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요걸 설명 안 했는데요. 여러분, 요게 항상 존재해요. 요거는
요건 항상 주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중심체라 합니다. 자, 중심체는 항상 존재해요. 중심체는 존재하는데 요 방추사 있잖아요. 방추사는 이 중심체로부터 나오거든요. 전기에서 처음 나와서 중기에 대해서 딱 붙고 후기 때는 다시 짧아지고 말기 때는 중심체에서 나온 방추사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심체는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거. 하지만 어쨌든 뭐가 없어졌다? 방추사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선 방추사는 있었고요. 자, 이런 차이점 이제 알겠나요? 자,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하니까요. 자, 체세포 분열은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염색체가 염색체 수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함 없음. 자, 두 번째는요, 세포가 몇 개로 늘어나죠? 세포가 분열돼서 두 개가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원래 이거였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모세포라 그래요. 모세포. 자, 요 모세포에서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딸세포라 그래요. 딸세포. 자, 각각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때요? 모세포가 이거였는데 염색체 수가 지금 두 개죠. 그쵸? 두 개였는데 여기도 몇 개요? 각 세포당 두 개죠. 어때요? 각 세포당, 즉 세포 하나당 염색체 수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도 두 개. 자, 그리고 세포가 두 배로 늘어났죠. 결국 이것과 이거는 세포가 두 배로 늘어난 것 이외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쳤다 이 말입니다. 자, 알겠나요?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뭐 선생님이 뭐 추가적으로 썼으니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번엔 어떤 색으로 할까요? 자, 어떤 질문을 하냐?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물음. 왜? 왜 세포 분열할 때는, 자, 이게 세포 분열이죠. 세포 분열할 때 염색사에서 뭘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염색체로,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요. 염색체로 되는가? 자, 중요하죠. 왜 하필 뭘로 되는가? 염색체로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니, 염색사로 있지 왜 염색체로 돼요? 자, 그 이유는요, 결국 이게 보세요. 결국 여기서 이게 두 배가 됐잖아요. 그쵸? 두 배가 됐는데 여기서 얘 따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그쵸? 여기서도 얘 따로 그런데 염색사는 실형태잖아요. 자, 이거 나누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얘랑 이렇게 막 실처럼 막 있는데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핵 안에서. 근데 얘 따로 분리하고 얘 따로 분리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사 형태가 아니라 얘네를 이렇게 뭉텅이로 뭐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뭉텅이로 바꿉니다, 염색사를. 그러면 어때요? 얘는 덩어리인데 이건 나누기가 쉽죠. 염색체는 나누기가 쉽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운데만 이렇게 가운데만 덩어리 지어서 이렇게 나누기만 끝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나누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사가 아닌 염색체로 된구나. 왜? 그래야지 덩어리끼리 그냥 나누면 끝이니까. 염색사는 나누기가 불편하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래요. 세포 분열할 때는, 다시,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한마디로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평상시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왜 염색체가 아닌 뭘로 존재하죠? 염색사로 존재하죠. 자, 아니 어차피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더 좋다는 거 알았어요. 염색체가. 그쵸?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는 게 편해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염색체로 존재하면 되잖아요. 왜 염색체가 됐다가 염색사가 됐다가 염색체가 됐다가 이러느냔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요, 염색사로 존재해야지만, 자, 염색사, 이것의 진정한 역할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얘의 진정한 역할은 바로 단백질 합성입니다. 그런데 합성을 하려면, 즉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이게 DNA의 역할이에요. 가장 큰 역할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펼쳐져 있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지도인데, 이제 설계도인데, 그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 돼?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단백질 합성하려면 그 DNA 지도를 보면서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펼쳐져 있어야겠죠. DNA가 펼쳐져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DNA로 구성된 그 염색사가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뭉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염색체면 안 되고 평상시엔 염색사여야지만 그걸 보고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죠. 알겠나요? 평상시에는 펼쳐져 있는 염색사로 존재해야 한다. 왜?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한마디로 세포 분열할 때는 단백질 합성을 못합니다. 왜? 뭉쳐져 있으니까요. 이해되죠? 자, 두 가지. 세포 분열할 때는 나누기 편이니까 염색체로 되고요. 평상시에는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본연의 목적이니까, 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염색사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했어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볼게요. 체세포 분열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자, 여기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는 중요한데요.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고 방추가 생깁니다. 자, 전기랑 중기는 가운데 배열, 후기는 양쪽으로 갈라지고, 왜? 방추사가 짧아지니까. 그리고 말기는 전기랑 전혀 정반대의 성격을 띱니다. 핵막이 없어졌던 게 생기고,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가 되고, 방추사 있던 게 다시 사라지고, 자, 이런 성질 꼭 알아주세요. 자, 수고했어요.